고해 연주쌤과 함께하는 거꾸로 기술과정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디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점검 학습지 꼭 작성합시다. 오늘은 아침에 학교에 오자마자 이걸 찍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청소년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제로 복지 서비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 청소년 복지 서비스를 활용해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자립할 수 있는 삶, 이걸 위해서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그것들을 좀 살펴보죠. 자, 첫 번째로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그 중에 학업을 중단했거나 학업을 중단해서 또 일을 한다거나 또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만 15세 이상이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에서는 어떤 것들을 제공하는지. 자, 그런 서비스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안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 일반적인 학교를 다닐 수 없고 중단했기 때문에 그런 대안교육 시스템, 대안 학교 이런 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 학교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그들에게 학력을 인정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 그들이 진로를 못 찾아가지고 고민한다거나 아니면 진로가 있는데 가족의 반대나 일반 학교에서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친구의 진로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수가 되고 싶은데 가족의 반대나 일반 학교에서는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학교를 그만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애가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면 그 가능성이 있는 친구에게 보컬 학원비를 조금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방식의 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직업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직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훈련, 직업 훈련 학교들만 있죠. 나라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훈련 학교들을 마련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있는 복지 서비스가 상담과 심리치료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고민이 있고 학업을 중단하고 싶거나 학교를 그만뒀거나 또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자립적으로 자기의 진로를 찾아가고 싶거나 이런 학생들을 위한 상담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학생들이 일을 했을 때 그들을 위한 근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은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가출 청소년 앞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들을 위한 청소년 쉼터라는 걸 마련해가지고 그들이 어떤 청소년 문제를 경험하지 않게 하거나 경험했더라면 그것들을 치료하거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각종 비행이나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가출 청소년들을 발견해가지고 바깥에 있으면 위험한 비행에 연루되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 보호를 하고 선도 좋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또는 가정이나 학교로 복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출한 청소년들이 비행과 탈선에 가장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쉼터를 마련하고 있고요. 만약에 가정폭력이라든지 절대 집에 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가출한 청소년들이. 그런 청소년들에게 다른 기관에 더 보호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하는 일도 이 쉼터에서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심각해하고 또 관심 갖고 있는 학교폭력을 당했거나 학교폭력 가해자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복지 서비스예요. 기본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해자에게는 제재, 피해자는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결국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지 못했거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소통하지 못하는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되지 못한 것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민주시민의식 교육을 서비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이런 학교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문화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캠페인하고 하는 것들을 이 복지 서비스에서 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학교 폭력 청소년 대상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냐면 학생 안전 통합 시스템이라서 위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학교에 위 클래스 있죠. 그게 바로 이 위 프로젝트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 피해자 또는 가해자,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건데 1차 학교 폭력에 피해 입었다. 또 가해자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학교에 있는 위 클래스에서 상담, 치료, 예방, 교육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자, 그게 더 심해지면 위 센터라 해가지고 우리 광주 시내에 지원청이라고 하는 교육청에 관련되어 있는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위 센터에 연결을 해서 전문가들의 상담 이런 것들을 받고 치료, 치유,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3차로는 위스쿨이 해가지고 시교육청에서 광주 광역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대 미혼 부모를 위한 대상. 그러니까 10대 미혼 부모라는 것은 10대에 임신, 혼전 임신을 했거나 혼전 임신을 하게 한 또 남학생, 또 여학생, 또 두 사람이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거나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학생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건 아니지만 이런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그들을 위한 서비스는 없더라. 그래서 서비스를 만들어 놨어요. 예방 서비스죠. 10대에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건 건강에도 위험하지만 실제로 앞으로 그 청소년의 미래나 진로에 문제가 되니까 예방 서비스로 성교육, 홍보 이런 것들 하고 있어요. 성교육으로는 임신이 되는 과정, 출산, 우리 1학년 교과서에서 배웠죠. 피임 방법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건전한 성과 관련된 건전한 성장을 하기 위해 도와주고 있죠. 그다음에 상담 서비스예요. 상담 서비스는 전국의 청소년 종합 상담실이라든지 한부모 가족복지 상담소, 폭력 피해 상담소, 미혼모 시설 이런 시설들에서 이런 10대 미혼모, 10대 미혼부를 위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복지 서비스가 상담 서비스예요. 자, 그다음에 사후 아이를 낳고 출산해서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아이를 키우면서 살고 싶은데 경제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10대는. 그런 부모들을 위해서 복지시설, 미혼모 쉼터, 미혼모 시설들을 마련하고 있어요. 방금까지 설명한 건 청소년들이 어떤 문제를 겪을 수 있는 걸 예방하고 치료하는 서비스였다면 이번에는 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사회 유해 환경 개선. 우리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유해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예요. 자, 유해 환경을 점검하고 단속하는 걸 하고 있고요. 지역별로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이라고 하는 감시단이 있어서 그들이 활동하고 혹시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 나가고 PC방 10시 이후에 청소년 사용 못하는데 혹시 10시 이후에도 청소년들을 출입시켰다든가 이런 게 이제 신고가 들어오거나 평상시에 신고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감시단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럼 청소년 유해업소에 그러니까 PC방, 노래방, 그다음에 유흥주점, 이런 것들 등등 술을 파거나 이런 곳에 청소년들이 고용이 되었거나 출입을 시켰다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고요. 또는 우리 인터넷상의 음란물, 그다음에 폭력적인 자살 사이트, 폭탄 제조 사이트 이런 거 같은 것들을 규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성적인 부분, 아까 얘기한 대로 음란물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성범죄나 또 이렇게 채팅, 불법 채팅방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폭력으로 인도하는 그런 상황일 때 그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서 청소년 보호법 안에 성보호법을 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아까 10대 미혼모, 미혼부가 있잖아요. 임신이나 미혼모를 위한 그런 제도들도 보완하고 수정하고 만들어내고 있는 서비스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청소년 상담 활동 지원 서비스 중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할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를 해가지고 CYSNet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역사회에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상황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청소년들에게 상담이라든지 청소년들을 구조한다든지 보호한다든지 치료 또 청소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또 학습을 도와주게 그래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걸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자, 이게 이제 CYSN에 대한 대표적인 모습인데 예를 하나 들을게요.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는 거죠. 경찰하고 바로 연계가 되는 거예요. 경찰이 바로 투입이 되어가지고 분리를 시키고 이 학생들을 조사를 하죠. 근데 이제 학교폭력 피해자가 많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많이 다쳤어요. 그러면은 바로 보건소나 정신보건센터하고 바로 연계가 돼가지고 또 그들을 돕죠. 또는 그게 더 심한 경우 공공의 병원과 연계해서도 이걸 돕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학생이 뭐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가정 폭력까지 있다. 그러면은 집으로 갈 수 없으니까 청소년 지원 시설 쉼터 이런 걸 연결을 시켜 놓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학생이 각각 기관에 연락을 해서 도와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한 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들을 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 연계해서 연락이 가 있는 상태예요. 굳이 내가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한 군데서 신고가 들어가거나 한 군데서 도움을 요청하면 모든 기관이 함께 일을 수행하는 걸 CYSNet이라고 해요. 자, 두 번째로 동반자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청소년들이 위기 청소년들, 폭력을 받거나 우울하거나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되게 좀 힘든 상황이죠. 네, 그럴 때 그 옆에 친구라든지 옆에 누군가 대신 선생님이라든지 부모라든지 누군가 대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건 가까운 사람한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전문 상담사 또는 전문 복지사들이 이 청소년들하고 1대1로 친구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라 정기적인 기간에 만나서 밥도 먹고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상담도 하면서 친구를 맺어서 이 청소년이 정상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고 성공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친구를 맺고 영원히 인생이 끝날 때까지 같이 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들을 도와주는 동반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 청소년들한테도 필요한데 일반 청소년들보다 위기 청소년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되어주는 프로그램이죠. 세 번째로 일반적인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로 할 수 있거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이런 거 맺어놓으면 할 수 있는 또 이메일로 할 수 있는 상담과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365, 24시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문제 여러분이 어디다 고민을 얘기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1388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상담을 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되게 좋은 서비스에 많이 이용해 보세요. 자, 이렇게 복지와 관련된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수업 시간에 미션들을 해결하고 우리가 지금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을 잘 정리해 볼게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